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남동 일대 생태공원의 부실 운영 실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청주시는 진상 파악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설명회가 2천억 원 규모의 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중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심천 하상도로에 설치된 안내 전광판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의회가 단단히 벼르고 있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에 부실 자료와 졸속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의회도 모르게 설계가 바뀐 제천학생 수련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도 당시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계속해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충북 교육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 차례 설계가 변경된 제천 학생 수련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7년에 당초 계획이 없던 통나무집 15동을 짓겠다고 해 예산을 64억 원으로 늘려줬는데 현장에 가보니 통나무집은 없고 시멘트집 6채가 있었다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너무 즉흥적이고요. 졸속이에요. 이거 책임지세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한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구도심도 언젠가 개발되면 없앴던 학교를 또 지을 거냐며 긴 안목의 학교 정책을 세우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구도심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또 들어서면 여기다 또 학교를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급식소를 지어달라는 특수학교들의 수차례 요청을 묵살하는 게 충북교육청이 말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앵앵도리의 실천이냐고 꼬집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이딴 질타에 청주시가 납작 엎드리며 내놓은 답변입니다. 산남동 두꺼비 생태공원에 지난 10년 동안 지원된 수십억 원 예산의 부실 운영 실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의원들의 이구동성이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의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이 오랜 기간 관리 운영을 맡아온 산남동 일대 생태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한 해 2억 7천만 원의 보조금 가운데 70%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는 등 당초 민간위탁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은 방만 운영의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총 시니어 클럽에 식사를 대접한 것이 한 750여 마리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공원 관리비 속에서 나왔어요. 그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비품을 샀고 그나마 카드도 아닌 계좌이체로 처리한 것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 큰 단위수도 그냥 그런 거 엉성하게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것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할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방만 운영을 지나쳐 심지어 그들만의 사랑방으로 전락했다는 탄식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의원들이 두꺼비방 위해서 오카리나를 하고 우쿨렐레를 하고 꼼지방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허위 증빙 서류로 강사료를 타냈거나 민간위탁 계약상 금지된 선거운동 장소로 이용된 의혹에 대해 청주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앞으로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각 당마다 인적 쇄신론을 앞세워 총선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인데요. 다선 의원들이 포진한 충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공천 방향의 핵심은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입니다. 전체 108명의 의원 가운데 50명 이상을 탈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20대 총선의 2배, 19대 총선보다 큰 비율의 파격적인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찾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선의 정세현 의원이 당 해체까지 요구하는 등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한국당의 결정은 앞서 하위 20% 의원에게 불이익을 예고한 민주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역 물갈이 폭이 여당의 배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 기준이 여러 정당에게 상당히 큰 자극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담는 다양한 공천 기준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인적 쇄신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애만 쓰지 싶던 제천의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잘만 하면 흙 속의 진주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업계 중견기업이 1,500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019 제천시 투자 유치 설명회는 2천억 원 규모의 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중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1,500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집중 유치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이 추가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분양 계약으로 7만 제곱미터 넓이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제천 3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외에도 500억 원이 넘는 투자 협약 등 분양 러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 지역의 자동차 관련 업체는 18곳입니다.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업체부터 100억 원을 간 넘긴 신생업체까지 탄탄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8년 동안 이 자동차 수송기의 부분 산업을 육성해 왔고 앞으로 중부 내륙권의 이 자동차 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8일에는 충주 제천 원주를 잇는 자동차 광역 클러스터 기업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자동차 부품 사업이 중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 무심천변을 따라 지나가다 보면 하상도로 통행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 한 번쯤 보셨죠? 이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건데 정작 비만 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입구에 설치된 안내 전광판입니다. 지난 2016년 청주시가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하상도로 통행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청주 용암동부터 사천동까지 무심동로를 따라 마련된 전광판만 9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용암동 방서사거리 인근 전광판 등 4곳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동되는 전광판도 비가 오면 수시로 꺼집니다. 지난 17일 청주행 66.6mm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렸지만 전광판이 꺼져 있어 하상도로 통행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매년 똑같은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류 때문에 차단기가 낙뢰 같은 게 치면은 잘 떨어져요. 저희도 이제 하고 나면 차단기 다시 점검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잠깐 교육 중이어가지고 지금 출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설치 초기부터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무심천 하상도로 안내 전광판. 청주시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판 먹통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을 주제로 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사랑의 온도탑 제막과 함께 7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는 119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수은주를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이상 오르길 기원해봅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4만 도민의 따뜻한 온기를 보여줄 사랑의 온도탑이 청주 상당공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목표 모금액은 75억 8,4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의 1%인 7,584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첫날부터 충북 소주에서 11년째 연탄 10,000장을 기부했고 대한한돈협회 충북도 협의회에서 3,800kg의 돼지고기를 기탁하는 등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상반기 하반기에서 한 9천만 원 정도를 기탁을 합니다. 소외계층에. 이번에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일괄적으로다가 모금을 하게 된 겁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4일 영동을 시작으로 12일 단양까지 도내 11개 시와 군을 돌며 순회 모금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사랑의 열매 모금함과 은행 계좌를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제는 어렵대 하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똘똘 뭉쳐서 협심하면은 반드시 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되니까 앞으로 73일간 모아지는 성금은 도내 각계각층의 사랑으로 바뀌어 전달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해온 충북 농민단체들이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에 반대하며 도입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민수당과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며 전남, 강진과 해남 등 적지 않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민수당을 충북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청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17,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1%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34%가 찬성했고 교육청의 지원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 40%, 20%는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이전 재배치 찬성 이유로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는 통학 불편과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19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사단법인 보람동산 이사장인 박종규 씨가, 문화체육부문에는 충북문화원 연합회장인 유기원 씨와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중근 씨가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는 청주시 로컬푸드협회 회장인 이유신 씨, 선행봉사부문에는 음성군 새마을 지도자협의 회장인 김기명 씨가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청주시 오창읍 양청리로 이전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 사무실은 기존보다 2배 큰 면적의 개인 상담실, 교육실, 수유실 등을 갖췄고 오창 중심 상권에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008년 설립된 충북 새1본부는 지금까지 3만 4천여 명 취업 실적을 달성했고 2017년부터 여성 창업과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을 추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청주 지역 모 고교 교감으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